혈관이 막히면 생명도 막힙니다. 그런데 이게 조용히 옵니다.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은 피 속의 기름, 즉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다는 거죠. 병원에서 이 수치 좀 높네요. 들으면 이미 고지혈증입니다. 그럼 어떻게 줄이냐고요? 첫째, 하루 걷기 30분만 해도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둘째, 계란 노른자, 삼겹살, 튀김은 양 조절이 필요해요. 매일 먹으면 안 됩니다. 셋째, 양배추, 브로콜리 등 푸른 생선 같은 음식은 피를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권유받은 약, 절대 중간에 끊지 마세요. 고지혈증은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피 속 기름, 쌓이면 병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 기름진 고기 대신 채소 한 젓가락. 어떠세요? 혈압약,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요? 평생 먹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오래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고혈압은 대부분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약으로 혈압이 내려간다고 멈추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물론 체중 감량, 저염식, 운동으로 좋아지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땐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멈추면 정말 위험합니다. 혈압약, 무섭다고 피하지 마세요. 고혈압 자체가 더 무섭습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혈전, 피가 굳어서 혈관을 막는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혈전은 피떡이라고도 불립니다. 피가 끈적해져서 응고되면 그 덩어리가 혈관을 떠돌다 갑자기 막습니다. 뇌를 막으면 뇌졸중,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 예고 없이 쓰러지는 이유 바로 혈전입니다. 왜 생길까요?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운동 부족, 비만, 그리고 수분 부족. 특히 물을 안 마시는 중장년층은 혈전 위험이 높습니다. 기상 직후, 장시간 비행, 장시간 운전도 위험합니다. 오래 앉아만 있어도 혈전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을 자주 마시고 틈틈이 움직이세요. 혈전은 피 속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컵 하나의 물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살은 안 찐 것 같은데 배만 볼록 나온다면 그건 내장지방입니다. 배가 나오는 이유, 단순한 뱃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부 및 지방이 아니라 장기 사이에 낀 내장지방입니다. 이게 많아지면 혈관도 눌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가고 결국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까지 따라옵니다. 게다가 겉으로는 말라 보여서 더 방심하죠. 왜 생기냐고요? 단 음식, 술, 운동 부족, 늦은 시간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남성, 중장년층, 그리고 뱃살만 나오는 체형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내장지방은 눈에 안 보여서 더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식단 조절, 걷기 운동 시작하세요. 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생각보다 기준이 분명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 최소 1.5에서 2리터, 잔으로 따지면 8잔에서 10잔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전 위험이 올라갑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해 독소가 쌓이고 변비도 심해지죠. 피로하고 집중도 떨어지고 피부도 푸석해집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이미 탈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마르기 전에 마셔야 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운동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 한 컵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잠이 안 오세요?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긴 하지만 잠이 안 오는 건 대부분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늦은 커피, 술, 불규칙한 수면 시간. 이게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뇌를 각성시켜 잠을 깨우는 겁니다. 또한 운동 부족, 저녁 과식, 걱정도 숙면을 방해하죠. 특히 밝은 조명과 TV는 뇌에게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낮잠을 오래 자면 당연히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밤잠을 잘 자고 싶다면 낮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30분만 일찍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요즘 계속 피곤하세요. 간 때문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만성 피로, 단순히 간 기능이 나빠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수면 부족, 수분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이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자도 피곤합니다. 커피, 스마트폰, 스트레스가 깊은 잠을 방해하죠. 또 하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병도 피로를 부릅니다. 게다가 철분, 비타민 D, 마그네슘 부족도 주요 원인입니다. 피곤하다고 무조건 간약부터 찾지 마세요. 생활 습관과 기본 건강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만성 피로, 원인을 잘못 짚으면 더 오래 갑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무릎 아프신가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걷고 운동하라고 하죠.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사실 운동을 안 하면 더 아픕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 중 하나는 관절염인데 이건 관절의 연골이 닳으면서 생깁니다. 그럼 더 아프고 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근육이 줄고 관절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그럼 무릎이 더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체중을 다 받아야 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첫째, 무릎에 부담 안 가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물속 운동이 좋아요. 둘째, 계단, 쪼그려 앉기,
오래 서 있기는 피하세요. 셋째,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쉬기만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잘 쉬고 잘 움직이는 것이 무릎 건강의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눈앞이 잠깐 깜깜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빈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밤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고 뇌에 순간적으로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약해지고 뇌출혈 위험도 커집니다. 예방하려면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이고 물 자주 마시고 아침 식사를 챙겨야 합니다. 어지럼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요즘 밥맛이 없다고요? 체중이 빠지는데도 기운이 없고 피곤하다면 그건 몸이 기능을 멈추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갑작스러운 식욕 저하는 위장 문제, 우울증, 갑상선 질환과 연결돼 있습니다.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라기보다 몸이 필요 신호를 차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기 검진으로 빈혈, 염증 수치, 체중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식욕은 생명력입니다. 식욕이 사라졌다면 원인을 꼭 확인하세요. 밤에 자다 보면 꼭 한 번은 화장실에 가게 되나요? 이걸 노화라고만 넘기기엔 신장, 전립선, 심장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 다리 부종이 많다면 누웠을 때 그 수분이 올라와 밤에 소변을 몰아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당뇨나 신부전 초기에도 야간뇨가 나타납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몸속 밸런스가 문제일 수 있어요. 밤에 자주 깨고 화장실을 간다면 원인을 꼭 점검해 보세요. 잠을 자야 회복합니다. 잠을 잘 수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운동 부족인가 싶어도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힌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까지 조이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심장의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협심증, 심부전,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은 생각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정기검진, 심전도,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점검이 필요합니다. 숨이 찬 이유, 심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양치하다 보면 잇몸에서 피 나시죠? 그거 단순한 치연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 결핍, 당뇨 초기, 혈액 응고 이상이 있는 경우 잇몸에서 먼저 피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혈관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구강 점막이 약해집니다.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거나 입냄새가 심하다면 내 몸 안염증을 의심해 볼 시점입니다. 건강은 입에서 시작됩니다. 입은 내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손끝이 찌릿하거나 자다가 손발이 저려서 깨는 경우 많으신가요? 혈액순환 문제도 있지만 신경압박, 디스크, 당뇨 신경병증일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한쪽만 저리거나 특정 자세에서 유독 심하다면 경추 압박이나 수근관 증후군일 수도 있습니다. 손발 저림은 그냥 넘기기 쉽지만 정기적으로 반복되면 원인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감각이 둔해지는 건 뇌와의 연결이 끊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반복되시나요? 특히 왼쪽 어깨, 팔, 턱까지 뻐근한 느낌이 같이 온다면 그건 위장이 아니라 심장이 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은 꼭 가슴 통증이 아니라 속쓰림이나 체기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라면 이런 증상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심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다른 장기처럼 신호를 보내지 않기에 더 무섭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귀에서 삐 소리 들리시나요? 이명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압, 스트레스, 뇌혈류 문제, 신경피로가 이명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만 심하거나 한쪽 귀만 지속적으로 들린다면 청신경 손상이나 뇌졸중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은 내 몸이 보내는 과부하 알람입니다. 청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경계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잠든 사이 건강 지식이 쌓입니다. 지금 눌러보세요. 한밤중에 자주 깨는 건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혈당 불균형, 수면 무호흡증, 우울 증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자다 깨서 배가 고프거나 두통이 있으면 밤 동안 혈당이 불안정하게 움직인 것일 수 있어요. 또 코골이나 숨 멈춤이 반복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잠을 끊어버리기도 하죠. 잠자는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수면 패턴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병원 검진도 고려하세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놀라 깨본 적 있으시죠? 그게 단순한 수면 자세 문제는 아닙니다. 혈액순환 장애, 수분 부족, 미네랄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 부족이 대표적이에요.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잠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견과류 등을 챙겨보세요. 오늘처럼 쓸모있는 건강정보, 구독하시면 매일 1분 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 살이 안 빠지고 뱃살이 늘어난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살이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전후,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저하로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면서 살이 붓기 쉽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이 균형을 더 무너뜨리죠. 운동과 식단은 물론 호르몬 수치 확인도 필요합니다. 몸이 변한 이유, 나이 탓만 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보세요. 비타민 D 부족,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절반 이상이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우울증, 암 예방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10분,
햇볕만 제대로 쬐어도 충분히 보충됩니다. 하지만 자외선이 걱정돼서 햇볕을 피하거나 실내에만 있으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10분 오전 햇살 아래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모두 밝아집니다. 지금 창문 열고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구독해두면 건강 상식이 쏙쏙 들어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면 간이 안 좋아진 거야 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입술이 마른 건 사실 탈수, 스트레스,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 주요 원인이에요. 간 기능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간 질환이 있으면 피로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술이 쉽게 트거나 건조해질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만 보고 간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입술이 자주 마른다면 물 섭취, 수면 상태 그리고 코막힘 여부를 먼저 살펴보세요. 간 수치는 혈액 검사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구독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지금 한번 눌러두세요. 술 마신 다음날 뜨끈한 해장국 생각나시죠?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이런 기름지고 맵고 짠 국물 사실은 위장에 부담만 줍니다. 전날 술로 이미 위 점막이 상해 있는데 거기에 또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속쓰림, 위염, 심하면 위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해장은 맑은 미역국, 바나나, 이온 음료 같은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해장은 자극이 아니라 회복이 핵심입니다.